시청자 닥대장님께서 오늘 이야기를 해주실 거고요. 내가 귀신을 보게 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오늘 들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떻게 보면 귀신과 마주하게 된 그 시작이 될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닥대장님. 오늘 네, 이렇게 들려주실 이야기가 혹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자면 귀신을 보시는 분인가요? 어, 아니요, 저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에서는 귀신을 목격하신 적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그거는 이제 제가 직접적으로 두 눈으로 이렇게 실체를 본 건 아니고요. 이제 주로 뭐 핸드폰이나 아니면은 카메라를 통해서 이제 피사체를 이제 봤던 경험들이 좀 있어요. 이거 그 뭐냐 공포 게임 그 있잖아요. 카메라로 귀신 네, 보는 거 아, 그거 예, 그거 네, 같네 꼭. 네, 약간 근데 너무 막 그렇게 이동식은 아니고 이제 고정형 카메라로 인한 그런 현상을 좀 본 적은 좀 있었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거 특이하네요. 자,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렛츠 고. 네,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일단은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중학생 시절부터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하기까지 제 방에서 일어났었던 일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 네, 우선은 제 방은 원래 누나가 쓰던 방이었고 저는 중학교 2학년쯤이 됐을 때 이 누나가 할머니와 같은 방을 쓰게 되면서 제가 이 방을 이제 물려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네, 현재도 이 방에 이 집 그대로 살고 있고 이 방이 제가 현재 지금도 사용하는 방인데 일단은 형태를 말씀드리면은 이제 직사각형 형태의 방이고요. 정면 기준으로는 한쪽 벽면에 창문이 들어가 있고 창문 양옆으로 옷장과 책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문 바로 옆에는 이제 2층 침대가 있었는데 이제 침대의 아래층은 이제 책상이어서 뭐 한낮이건 뭐 한밤중이건 불을 켜게 되면은 항상 어두웠기 때문에 책상 있는 쪽은 항상 저희가 조명을 켰어야 했거든요. 예. 네, 게다가 침대가 크기가 또 있다 보니까 높이가 천장도 어느 정도 가까워서 불을 켜도 거의 침대가 전등을 가리는 수준이라서 방 자체가 조금 이제 그늘이 좀 많이 드리워져 있던 방이었어요. 네네. 네, 그래서 중학교 때 제가 연때와 같이 이제 학교를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은 게임을 하는 게 주 일상이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제 등 뒤로 종이를 찢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근데 이 종이를 찢는 소리가 마치 그 손으로 되게 조심조심 막 이렇게 찢는 소리들 있죠. 예. 네, 이런 식으로 정말 조심스럽게 조금씩 이렇게 찢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신기한 거는 그 소리를 듣고서 뒤를 돌아본다던가 또는 신체적인 어떤 반응을 움직이게 되면은 그 소리가 정말 감쪽같이 멈추게 돼요. 예. 네. 그래서 그거를 무시하고 다시 컴퓨터에 집중을 하기 시작하면은 어느샌가 또 등 뒤에서 이제 종이를 이제 찢는 소리가 이제 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그 벽에 붙어 있는 벽지를 뜯어내기 위해서 이제 툭툭 긁는 소리로 이제 변화하기 시작을 했어요. 예. 예, 다들 아시겠지만 벽지를 보시면 저희 이음새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벽지와 그 다음 벽지를 붙이는 그 임새 부분을 손톱으로 긁을 때 소리를 자세히 들어보시면 톡톡 하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네, 그걸 뜯어내는 소리인데 그런 소리를 좀 더 이제 변질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예. 그 시점부터는 항상 그런 벽지를 찢는 소리를 제가 매일같이 듣게 되었는데 뭐 컴퓨터를 하거나 잠을 잘 때 또는 정막이 흐를 때마다 방 안에 혼자 있으면은 그렇게 항상 이렇게 벽지를 찢어내는 소리가 조금씩 들리기 시작합니다. 예. 네. 근데 그 느낌이 마치 야, 내가 내는 소리 좀 들어봐. 너가 뭘 하는 건 내가 잘 알겠는데
내가 있다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약간 이런 기분으로 계속해서 이제 뜯어내는 소리를 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시절에는 기분 나쁘고 소름이 좀 끼쳤는데 큰일은 아닌 것 같아서 그렇게 좀 무시를 했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본격적인 사건들은 제가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이제 학교를 마치고 이렇게 집에 돌아왔어요. 근데 집에는 아무도 이제 없어가지고 저는 그냥 아무도 없구나. 그냥 방에서 나 혼자 또 열심히 게임을 하면 되겠구나 싶어서 방에 들어서 이제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내려놓고 컴퓨터를 켜는 순간에 거실에서 그 왜 사람이 그 춤출 때 나는 발소리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우당탕탕 뭐 하거나 뭐 쿵쿵 하는 소리가 그런 소리가 거실에서 이제 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그 거실 바닥을 저희가 걸어 다닐 때 뒤꿈치를 붙이면서 이동을 하면 그 쿵쿵 소리가 좀 울리기 마련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소리가 계속 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좀 깜짝 놀라서 아 가족 중에 누군가 있었구나 싶어서 거실로 바로 뛰쳐나와 봤어요. 그래서 뛰쳐나왔는데 거실에는 아무도 없고 방에도 화장실에도 또 이제 뭐 다용도실도 전부 다 뒤져봤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아 내가 방에 있어서 헛것을 들었나 싶어서 아, 그냥 좀 애써 좀 무시를 하고 다시 이제 방으로 돌아왔는데 제가 방금 전까지 있었던 방의 느낌과 거실에 다녀오는 이 방 안의 느낌이 좀 차이가 심한 거예요. 예. 방 안의 공기가 조금 무거워져 있고 정말 모든 것들이 차갑게 느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책상도 그렇고 가방도 그렇고 뭐 의자, 옷가지들이 전부 다 좀 푸르다는 느낌이 좀 들 정도로 이미지가 좀 많이 바뀌어 있는 기분이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가만히 서서 이게 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지? 무슨 느낌이지? 왜냐면 그때는 저기 여름이었거든요. 그래서 아까랑 너무 다른데? 라고 생각하는 찰나에 갑자기 옷장에 있던 벽지가 쫙 하고 예, 찢어지는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갑자기. 그 벽지가 저희 상당히 좀 부피가 크잖아요. 두 손으로 아래로 쫙 그 찢어 내릴 때 나는 소리가 있어요. 예. 정말 너무 깜짝 놀라서 사람이 정말 놀라면은 그 움직일 수가 없다는 거를 그때 이제 처음 제가 경험을 해봤거든요. 진짜 굳어버리죠. 그냥 바로 쓱 굳죠. 예, 네, 뭐 비명이 나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윽 소리 나고 네. 거기서 그냥 아무런 행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상태로 한 30초 가량을 제가 좀 굳어 있었다가 일단 무작정 거실을 뛰쳐나왔어요. 저 너무 이제 놀라고 겁이 나니까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전화를 걸어서 혹시 지금 다들 어디 있냐. 그래서 저희 누나랑 아버지는 이제 출근을 한 상태였고 저희 어머니는 이제 할머니 모시고 이제 그때 병원을 가셨었거든요. 그때 한참 예. 정기적으로 이제 병원을 다니셨기 때문에 그래서 위치를 제가 이제 듣고 방금 전에 있었던 얘기를 그대로 들려드렸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그거 건물이 오래됐고 옷장에 있는 그 벽면 안쪽에 도시가스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스가 지나가는 소리를 너가 잘못 들은 거다라고 이렇게 단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제가 그날 직접적으로 크게 찢어지는 소리를 들은 거는 그날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렇구나 하고서 이제 그날 좀 또 그러니까 스스로 좀 위안을 삼은 거죠. 그냥 내가 잘못 들었구나. 네네. 근데 문제는 그날 밤에 잠을 자려고 제가 이불을 깔고 누웠는데 한참 이게 자고 있는 도중에 또다시 벽지를 찢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궁금한 게 네. 그 벽지가 진짜 찢어져요? 찢어져 있어요? 실제로는 찢어져 있는 흔적은 없었어요. 근데
이후에는 그 책상 있는 방향 쪽에 그 사람의 그 혈흔 자국이 나중에 발견을 제가 하게 되거든요. 예. 네. 네, 뭐 여기서 뭐 사고가 있다거나 제가 뭐 그런 피해를 입은 적은 없는데 처음 보는 그런 흔적이 벽에 남아 있는 걸 보고 조금 이제 제가 당황했던 기억은 있어요. 이야,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자려고 누웠는데 벽지를 찢는 소리가 조금씩 다시 들리기 시작을 하고 제가 그 소리에 반응을 해서 이제 눈을 뜨면서 이제 벌떡 일어났어요. 그래서 일어났는데 소리가 찢다가 그 마치 사람이 종이를 찢다 그 자세로 멈춰선 모습 있잖아요. 예. 그런 모습이 머릿속에서 바로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때부터는 또 뭐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그 순간부터는 제가 여기에 내가 겁을 먹게 되면은 더 얘가 좀 무언의 존재가 이런 식으로 장난을 많이 치겠구나 싶어서 제가 눈을 감고 잠을 자려고 이제 애를 쓰기 시작했어요. 예. 근데 그러는데 오른쪽 귀에서 여자들이 그 대화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렸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이 대화하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 여자 두 명이서 정말 너무 신나게 그 대화하면서 막 웃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막 근데 제가 처음에는 볼륨이 워낙 작게 들려서 어떤 주제를 얘기하는지는 잘 몰랐는데 이게 밤이기도 하고 조용한 분위기에서 그 소리만 들리다 보니까 거기에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예. 그래서 막 뭐라 대화를 하다가 중간에 어제 건너편 집에 갔다가 그 사람 마주쳤다니까? 이 말을 제가 정확히 들었어요. 아, 예. 예. 근데 그걸 듣는 순간 갑자기 그 대화가 딱 끊기는 거예요. 대화가 딱 끊기더니 정적이 흐르기 시작하는데 제가 그때 한 10초 정도는 정적이 흘렀다고 제가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뒤에서 이제 이명 소리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들리기 시작을 했는데 아까 대화를 하던 한 여자의 목소리가 제 오른쪽 귀에다가 야, 너 고개를 오른쪽으로 좀 돌려볼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순간에 누가 제 머리채를 잡고 오른쪽으로 확 돌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좀 너무 거기서 기겁을 해서 그 새벽에 방 안을 뛰쳐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뭐 가위에 눌렸다라고 하면 예. 뭐 기침이나 그런 행동 또는 뭐 일어나지도 못했을 거고 그런 현상들이 있잖아요. 가위 눌림 현상은 아니었다고 저는 분명 확신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예. 무지를 하고 자는 척하면서 몸도 뒤척였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이제 겁이 나서 일단은 가족을 깨워서 좀 미안을 삼아야겠다 할라 했다가 시간을 우연찮게 봤는데 새벽 3시를 조금 넘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 새벽에 가족을 좀 깨우기도 그렇고 다음날 다들 출근도 하시고 그래서 그날은 제가 거실에서 혼자 이렇게 잠을 잤어요. 이제 소파에 네네. 누워서. 그리고 이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저희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전부 다 얘기를 했어요. 어제 이런 일이 있었고 이로 인해서 거실에서 혼자 이렇게 잠을 잤었다. 근데 역시 돌아오는 대답은 저희 어머니께서 너가 너무 피곤해서 그런 거다. 그리고 사람들의 대화는 건물이 오래됐기 때문에 밖에 사람들이 대화하는 게 들린 것 뿐이다. 너무 그거에 신경 쓰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이런 생활 패턴이 매일같이 이제 반복이 되다 보니까 저는 제 방에서 잠을 자기를 이제 꺼려했고 네. 어느 순간부터 제 방을 그냥 이제 창고처럼 제가 좀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냥 뭐 교복, 뭐 책가방 이런 거는 방 입구 안쪽에 두고
뭐 학교 갈 때나 뭐 잠깐 가지고 나와서 뭐 할머니 방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간다든지 그렇게 이제 계속 지내다가 어느 날 아침에 그 누나가 저한테 오더니 혹시 너 방에서 지내는데 뭐 아무 일도 없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 그 지금까지 있었던 얘기를 다 얘기했는데 누나만 항상 그 얘기를 할 때 누나가 그 자리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엄마한테 들었었던 것 같은데 저한테 그런 거 혹시 뭐 있냐 그래서 얘기해서 뭐 종이 찢는 소리도 듣고 여자 대화 소리도 들었다 하니까 누나가 갑자기 제 방에서 그 공부를 하려고 책상 그 스탠드 조명을 켜놓고 이제 공부를 이제 하고 있었대요. 네네. 근데 한참 집중해서 하고 있는데 그 등 뒤에서 벽지 끝을 이제 손톱으로 긁는 그 드드득 드드득 한 소리가 이게 나더래요. 그래서 그러더니 얼마 안 가서 조금씩 그 찢는 소리를 이렇게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리들이 너무 이제 소름이 돋았는데 그래도 별거 아니겠지 싶어서 누나도 이제 무시를 하고 이제 공부를 하고 있던 와중에 책상에 올려놨던 책들이 갑자기 바닥에 떨어지기 시작했대요. 아니 뭐야? 그래서 누나가 아 이거는 좀 뭔가 좀 크게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제 방에 있던 의자가 새 의자였어요. 그래서 의자 그 기둥 있죠. 거기에 비닐이 이제 감싸져 있었는데 저희가 그 비닐을 제거를 안 해놨었거든요. 예. 네. 누나가 책이 떨어지고 얼마 안 가서 그 기둥에 감싸져 있던 비닐을 누가 자꾸 바스락거리면서 만지기 시작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전에 듣고 아, 이 방에 100% 무언가 있다. 확신을 이제 가지게 되고 그날 저녁에 제가 누나가 겪었던 일을 똑같이 제가 겪게 돼요. 네. 게임이 그 당시에는 제가 학생이기도 했고 게임이 너무 하고 싶어서 방에 들어와서 방문을 열어둔 상태로 제가 게임을 즐기고 있었는데 예. 이게 또 문을 닫고 하면 그런 현상이 생길 것 같아서 제가 또 방문을 열고 게임을 했어요. 근데 또 막상 문을 열고 하다 보니까 벽지를 찢는 소리가 들려도 문은 열려 있으니 마음은 안도가 되고 또 무슨 일 있으면은 바로 가족을 부르면 되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제 계속 이제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참을 하고 있는데 거실에서 들려오는 그런 생활 소음들이 점점 크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밖이 시끄럽지? 싶어서 게임 안에 볼륨을 키우면 그만큼 거실에 나는 생활 소음들이 똑같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방에 있는 뭐 물 트는 소리, 그릇 소리, TV에 나오는 소리, 그러니까 온갖 소음들이 점점 크게 들리길래 결국엔 제가 문을 닫았어요. 네. 게임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래서 문을 닫고 의자에 앉아서 게임에서 나오는 음악을 박자에 맞춰서 다리를 번갈아 가면서 떨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리를 떨 때 의자 기둥에 있는 비닐을 제가 뒤꿈치로 건드리면서 이제 박자를 이렇게 타고 있었어요. 그래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순서대로 하고 있는데 왼발, 틱, 오른발, 왼발, 틱, 오른발, 왼발, 틱, 오른발 이런 식으로 왼발 다음에 오른발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사이에 자꾸만 틱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처음에는 내 게임에서 나오는 소리를 잘못 들었나 싶어서 다리를 멈추고 음악만 틀었는데 그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잘못 들었구나 싶을 때쯤에 이제 조금씩 이제 겁이 나기 시작했는데 다시 한번 음악에 맞춰서 발박자를 맞춰갔어요.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하는데 한 3번 사이클 돌기 시작한 이후부터 왼발, 틱, 오른발, 왼발, 틱, 오른발, 왼발, 틱, 오른발. 이때부터
아차 싶더라고요. 어. 그래서 제가 움직이면서 이 틱 소리를 자세히 들어보니까 그 왜 저희가 비닐을 좀 두꺼운 비닐을 딱밤을 칠 때 튕기는 그 소리 있죠. 예. 약간 퍽도 아닌 틱도 아닌 그 중간의 소음이 제 의자 밑에서 같이 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언가가 제가 왼발 오른발을 맞추는 박자 사이에 그거를 소음을 넣고 있다는 얘기가 되죠. 예. 그래서 그때부터 너무 겁이 나기 시작해서 방에서 빨리 나와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또 뒤에서 벽지를 찢는 소리가 푹 하고 크게 한 번, 그다음에 쫙 하고 짧게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너무 무서워가지고 몸이 굳는다는 걸 제가 그때 처음으로 느꼈어요. 정말 심장 엄청 빠르게 뛰고 그래서 앉은 채로 게임 캐릭터는 죽어가도 그건 안중이 없을 정도로 너무 무서우니까 그 식은땀이 온몸에 이렇게 전부 다 속옷까지 젖을 정도로 제가 5분은 한 굳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상태로 굳어 있는데 갑자기 의자에 감싸져 있던 비닐이 뻑 소리가 나더니 그 소리를 듣고 저는 이제 너무 무서워서 그냥 밖으로 뛰쳐나갔거든요. 예. 근데 그 뻑 소리가 손바닥으로 저희가 비닐을 정말 있는 힘껏 풀스윙으로 때려쳤을 때 나는 그런 소리 있죠. 너무 무서워서 저희 엄마한테 제발 좀 내 방에 뭐가 있다. 내가 겪고 내가 보고 듣고 왔는데 왜 항상 그거를 들어주지 않냐 제가 엄청 하소연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저희 어머니가 결국에는 대체 네 방에 뭐가 있는 거냐고 아무것도 없는데 뭘 그렇게 겁을 먹냐 그래서 제 방에 들어오시거든 아무것도 없지 않냐 찢어진 흔적도 없고 옷장도 심지어 드러냈어요. 근데 아무런 흔적이 없는 거예요. 대체 뭐가 문제냐 그래서 되려 이제 제가 꾸짖음을 이렇게 당했었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의자에 있던 비닐을 한번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한쪽으로 누군가 세게 때린 그 흔적이 있는 거예요. 예. 세게 때리면 그 방향으로 이제 비닐이 이제 휘어져 있는 거죠. 근데 그 와중에 누나가 와서 본인도 겪었던 이야기를 저희 어머니에게 들려주기 시작해요. 이거는 문제가 네. 있는 거니까. 네. 근데 거기서 저희 어머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네 둘 다 잘못 들은 거다. 무시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조금씩 의심을 했던 게 지금 우리 엄마는 뭔가 알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저희 엄마는 그 당시에도 누나한테도 너가 들은 소리는 가스관이 지나가면서 나는 소리다. 이렇게 해서 일단락이 됐었다가 우연찮게도 그 주 목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 주 목요일쯤에 도시가스 점검하는 아주머니가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검사를 막 하다가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예. 혹시 건물이 오래돼서 가스가 키게 되는 소리가 좀 종이를 찢는 것 같이 좀 들리냐 물어봤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예. 돌멩이 알맹이 같은 게 관을 지나가는 그런 팅팅팅 이런 소리가 난대요. 그건 알아요. 예. 네.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안 그래도 이런 소리들이 있어서 조금 스트레스인데 한번 이 구조만 봐줄 수 있나요? 했는데 창문 바깥을 이제 딱 한번 쓱 보시고는 여기 옷장 뒤 벽면에는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보셔라. 아무런 도시가스관이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그분 이제 다 검사하시고 이제 지금 이게 되돌아가시고 나서 저희 어머니가 오시더니 네가 뭘 말하는지 알겠다. 이 한마디 딱 하시고 그 창고에서 사람 손바닥
그 절반 정도 크기 되는 조그만한 종을 가져오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거를 제 방 침대에 정말 강한 자석을 이렇게 붙여주셨어요. 그러면서 또 한기가 느껴지거나 그런 기운이 들거나 소리가 들릴 때 이 종을 한 번만 쳐 이렇게 한마디 하시고는 그냥 외출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아 그래 뭐 지푸라기라도 좀 밟는 심정으로 그거를 제 방에 들어갈 적마다 매일 종을 한 번씩 이렇게 치고 다녔어요, 제가. 그래서 아침에 한 번, 학교 다녀와서 한 번, 이런 식으로 지겹도록 종을 쳤는데, 그럴 때마다 정말 신기하게도 벽지를 찢는 소리나 속삭이는 소리가 들릴 때, 종을 한 번 치면은 종을 기준으로 따뜻한 기운이 방 안으로 이렇게 퍼졌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때부터는 제가, 아, 이게 있으면은 내가 안전하구나라는 이런 기분이 들어서 마음 편하게 방에서 잠도 자고 좀 으스라다 싶으면 종치고 계속 이렇게 좀 반복을 한 2달 정도를 제가 지낸 것 같았어요. 근데 물론 그 중간중간에 뭐 액자가 엎어지거나 떨어지는 현상이 있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나는 종을 치면 다 멈추는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그냥 치고 다녔었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제가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예. 오후 5시쯤이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제 어머니랑 할머니는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가셨었고 누나랑 아버지는 출근을 했기 때문에 집에 아무도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평소랑 똑같이 방 들어가서 좀 게임 좀 해야겠다 싶어서 방을 들어가려고 문을 열었는데 뭔가 덕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묵직한 소리가 문에 부딪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지? 싶어서 고개를 내려보니까 그 침대에 붙어 있어야 될 그 종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엄청 그 강한 자석으로 붙어 있을 텐데 이게 왜 떨어져 있지? 싶어서 이렇게 그걸 주웠는데 저희가 종을 보시면 그 안쪽에 동그란 추 같은 게 달려 있잖아요. 네네. 그것만 마치 누가 손으로 또 부러뜨린 것처럼 그 부분만 떨어져서 바닥에 이게 나뒹굴고 있더라고요. 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나를 지켜줄 도구가 없어졌기 때문에 슬슬 방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바로 전화를 드려서 혹시 오늘 내 방에 뭐 누가 와서 뭐 종 뭐 건드렸나? 이렇게 물어봤는데 저희 어머니는 그럴 리가 없다. 너가 학교를 등교를 하고 엄마랑 할머니는 아침 일찍 그 이모님 댁에 가셨다가 병원 예약 때문에 오후 늦게 오실 예정이셨고 아버지랑 누나는 오전에 일찍 한 7시쯤에 출근을 했었어요. 그래서 퇴근을 또 뭐 6시 반 이랬었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제가 집에 올 때 동안은 아무도 없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슬슬 이제 불안감이 이제 엄습을 하기 시작해서 이제 거실에 앉아서 TV는 켜고 이제 볼륨도 이제 전부 다 크게 틀어놨어요. 그래서 천천히 조금 그래도 위안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 때쯤에 집 전화기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전화를 받고 아무렇지도 않게 여보세요?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속 수화기만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옛날 유선 전화기 같은 경우는 수화기를 들면 약간 바람 소리 비슷한 그런 소리가 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수화기 계속 들고 있는데 왜 말씀을 안 하시지? 그래서 끊었다가 다시 받았는데 여전히 수화기를 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전화를 내려고 다시 들었는데 역시나 상대방은 똑같이 수화기를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좀 감이 이상했던 게 계속해서 수화기를 들었다 내렸다 해도 상대방은 수화기를 들고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근데 상대방이 수화기를 내려놓았다면 뚜 하는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들리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 사람 분명 들고 있구나 라고 좀 확신을 했었어요. 근데 그러는 순간에 제가 또 머릿속에서 싶었던 게 저희 집이 전화기가 2대가 있었어요. 예. 한 대는 거실에 있고 한 대는 안방에 이렇게 나눠져 있었거든요. 통상적으로 이 전화기 2대가 벨소리가 울리려면 저희 외부에서 전화를 걸어야 하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수화기가 들어져 있다는 건 상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저희 집 안에 있다는 얘기가 되더라고요. 뭐야, 잠깐만. 나 미쳤다, 진짜로. 그래서 제가 혹시나 싶어가지고 수화기를 내려놓고 안방으로 가봤는데 수화기가 전화기 옆에 가지런히 누가 드러나 있더라고요. 바닥에 놓아져 있는 채로. 그래서 거기서 저는 생각도 정지가 되고 행동이 정지가 됐어요. 왜냐면 벨소리가 울리려면 일단 둘 다 수화기가 올려져 있는 상태가 되니까. 예. 네, 그러는 동시에 거실에서는 제가 그때 거실에 서 있는 상태로 안방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거실에서 또 누가 춤추는 것처럼 쿵쿵 하는 소리가 거실부터 부엌까지 엄청 막 뛰어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때부터는 이 집에 난 못 있겠다 해서 뛰쳐나가자마자 저희 어머니한테 또 이제 전화를 했어요. 방금 전 있었던 종도 그렇고 전화기 내용을 제발 내 얘기를 믿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시니까 저희 어머니가 너 그러면 집에 저녁 8시까지 들어오지 마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들어오지 말라 하니까 저는 거기 집 안에만 없었으면 좋았어요. 그래서 저녁 10시까지 집에 안 들어가고 공원에 가서 좀 이제 걷다가 뭐 PC방도 가고 이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네. 그러다 이제 10시가 좀 넘었을 때 집에 들어갔는데 집은 평소처럼 멀쩡했는데 제 방이 문이란 문은 다 열려있는 거예요. 예. 서랍장 열려있고 옷장 열려있고 뭐 조그마한 이게 뭐 서랍 형태로 된 뭐 문이 있는 데는 전부 열려있더라고요. 그 중에 옷장의 맨 아래 칸은 옷이 싹 다 빠져 있어요. 그냥 빈 공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가 너 오늘 여기서 하룻밤은 자야 된다. 평소에 거실에서 잤는데 그러지 말고 오늘은 여기서 자야 된다. 그래서 일단은 너무 완강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그날 결국에서는 제 방에서 이렇게 잠을 잤어요. 근데 잠을 자게 된 이후로는 제 방에서 뭐 벽지를 찢는 소리나 그런 현상들은 없어졌는데 이제 문제는 그 일이 마무리된 시점 이후로 제가 여러한 현상을 이제 뭐 친구들과 함께 하거나 또는 어디를 놀러 가거나 또는 어디 일하러 갔을 때 그런 현상들을 이제 많이 겪게 되기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여 방에서 작업을 하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면은 뭐 기타를 친다든지 피아노를 뭐 연주를 한다든지 여러 현상이 지금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 말고도 또는 친구들과 같이 놀러 갔을 때 뭐 생기는 그런 현상들도 많이 이제 보기 시작을 해서 근데 귀신을 직접적으로 본 적은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메라나 이런 현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현상을 이제 목격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돼서 일단은 제 방에 있었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가 됐는데 이야, 너무 무섭다, 근데 근데. 네,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게 시간이 지나고 계속 제가 어머니한테 여쭤봤어요. 내 방 그렇게 됐었는데 어떻게 그게 안 되죠? 왜 안 되죠? 어떻게 없앴어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저희 어머니가 알 거 없어.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평소대로 잘 살면 돼.
계속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제가 오늘 이제 시참을 연락을 받고 저희 어머님한테 한번 이렇게 여쭤보려고 했는데 저희 어머니도 여전히 똑같이 할 거 없다고, 그냥 그거는 너가 어렸을 때 그냥 겁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그렇게 너가 판단한 거다. 그러니까 굳이 알려고 하지도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지금처럼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현재 그 집에서 살고 계신다는 말인 거죠? 네, 맞아요. 지금 그 방이고. 네. 안 그래도 예. 사실 제가 태어나기 전에 저희 할머니랑 어머님이 여기로 이제 이사를 오시려고 이제 같이 부동산 사장님이랑 오셨대요. 근데 이 집에 들어왔는데 할머니가 말씀하시기를 집안에 왜 이렇게 검은 애들이 뛰어다니냐고, 안방에도 뛰어갔다가 여기 갔다가 작은 방 엄청 뛰어다닌다고 그 얘기를 저희 엄마한테만 따로 얘기를 하셨대요. 예. 근데 그 당시에 이 동네에서 그 금액대보다 조금 평수가 되게 큰 집은 찾기가 힘들었었기 때문에 교통편도 되게 좋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우리에게 이점이 많다. 다만 여기서 거주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뛰어다니는 애들, 여러 애들 우리가 누르고 살아야 된다. 아. 네, 그럴 자신 있으면은 내가 봤을 적에는 여기서 거주하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저희 어머니가.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그 얘기 듣고 그래 한번 여기서 눌러보자 하셔가지고 이 집을 계속 이제 그냥 사셨어요, 이 집 자체를.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금 저희 부모님이 쓰시는 방에 뭐 부적이 붙어 있었고 향을 피워놨던 그런 재단 같은 게 있었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당집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은연중에 듣기로는 원래 이 건물의 주인이셨던 할머니께서 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요, 이 집이. 근데 경매에 넘어가면서 본인 소유가 아니게 됐는데 그 기간 동안 매일 새벽마다 이 집에 찾아와서, 그러니까 지금 저희 부모님 안방이죠, 그 방에서 부적을 어디서 만들어가지고 항상 거기서 향을 피워놓고 기도를 하셨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영향 때문인지 지금도 저희 집 근처 터는 사실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건물을 올라가면은 바깥에서부터 주차장 있는데 주차장에서부터 따라오는 애들이 좀 있거든요. 네, 정말 등에 딱 붙어서 약간 이렇게 좀 쫓아오는 친구들도 있고, 그냥 영락 없이 1층부터 저희 집 층까지 자동 센서들을 계속 켜고 다니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예.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방에서 있었던 일들이 그 당시 너무 이제 공포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겪고 나서 20살이 되었을 때는 오히려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신비롭다, 조금 더 파헤치고 싶다, 약간 이런 식으로 제가 즐기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돌비님한테 보내드렸던 리스트가 20가지 정도 있었는데 예. 그 내용들이 이제 제가 이 방 안에 있었던 일들을 겪고 난 이후의 스토리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성인이 그래서- 되어서의 이야기들이죠, 어떻게 보면. 그죠? 네. 탁 대장님. 네. 일단은 대장님이 맞으시고요. 네. 거의 대장님이세요, 진짜로. 그리고 그래. 네. 어떻게 보면 귀신의 모습이 이제 막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공포를 줄 수 있다? 이것도 참 대단하신 능력이신 것 같고,
뭐 있던 일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겠지만,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들었을 때 너무나 불편했던 사실이 뭐냐면, 얘네가 귀신들이 물건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지금. 아, 예. 이거 보통 애들이 아니거든요. 저도 그 어, 돌비님 영상을 저거 이제 애청하는 시청자로서 영상 이렇게 보다 보면 물체를 움직이는 애들은 좀 위험하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좀 강력한 그런 네, 귀신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음악이 직업이다 보니까 악기가 좀 예. 많은데, 그 보통 기타나 이런 애들을 이제 케이스 안에 이렇게 보관을 해요. 근데 사실상 케이스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면 이제 기타줄을 튕길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안에서 이제 기타를 튕기는 소리가 난다거나 아니면은 녹음을 하고 있을 때 그 멜로디를 똑같이 부르는 현상도, 이게 4일 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그냥 마냥 내가 이런 걸 겪었으니까 이런 게 좀 많은 적에 왔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막 그렇게 무섭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냥 이런 현상이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만 하고 별로 크게 신경을 안 쓰는데, 문제는 이제 그 전에 겪었던 많은 일들이 이제 스토리가 이제 되는 거죠. 아, 다음번에는 이제 어떤 스토리들이 나올지 한번 네,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결국에는 귀신이라는 그런 존재가 폴더가이스트 현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상이 되게 많았던 그런 네, 집이고, 지금도 그 집에서 살고 계시고, 근데 지금은 좀 그런 네, 현상들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얼마나 무섭고 힘드셨겠어요. 그죠? 그렇죠. 네, 자, 박 회장님, 다음번에 다른 또 에피소드로 이야기를 꼭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와, 근데 이야기를 잔잔하게 그냥 죽여버리시네. 이야, 잔잔하게, 그때 당시에 효과음도 내주시면서 잔잔하게 그냥 다 막 죽여버리네요. 와, 무섭네요. 어, 종이 찢는 소리가 이렇게 소름 돋을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진짜로 너무 소름 돋았고, 이런 집에서 차라리 모습이 보이면 이제 그러려니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계속 소리로만 괴롭히는 것도 너무나 힘들 것 같아요. 예. 이런 현상을 겪으셨던 분들이 있다면, 또 여기 위에 보이시는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밤에 종이 찢어지는 소리가 나지 않을까, 귀를 기울이시면서 주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